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26살 정도 되는 여자분이 응급실로 왔습니다. 한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움직일 수 없게 되더니 이제는 움직이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내과로 콜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정말 이게 움직이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느낌 또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봤을 때 그 나이와 이 증상으로 봤을 때 의심이 되는 질환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발성 경화증이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더니 척추 옆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척추에는 염증이 있었지만은 내 MRI를 찍었을 때는 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봐서는 다발성 경화증이 아주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발성 경화증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MRI를 찍었을 때 한 군데뿐만이 아닌, 즉 척추뿐만이 아닌 뇌나 다른 곳에도 경화증, 즉 염증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척추에 있는 염증이라고 치료를 했지만은 나중에 그 여성분은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고 결국에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 후반까지 다발성 경화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이 갑자기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거나 안 그러면은 물질이 두 개로 막 보인다거나 또는 한쪽 팔이나 다른 다리나 이런 곳에 잘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할 때 의심하는 병이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은 왜 걸리는 걸까요? 이거는 중추신경계의 문제예요. 우리 중추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중추신경들은, 뇌신경들은 마이올린이라는 어떠한 지방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방막이 둘러싸여 있어야지 우리의 뇌신경들에서 뇌 전파가 빨리 가서 원활하게 우리 뇌신경이 원래 해야 될 일들, 즉 보고 또 움직이고 하는 일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발성 경화증이 있으면은 뇌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방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뇌신경세포에 염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뇌신경세포 옆에는 여러 가지 뇌신경세포의 역할을 서포트해주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기능이 다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바로 다발성 경화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발성 경화증이 이게 지방막이 잘 형성이 안 되고 또 염증과 다른 세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면역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원들이 있습니다. B임파구가 있고 T임파구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잘 알려진 사이토카인이 있고 또 인터루카인이라는 여러 면역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제멋대로 막 활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학에서는 자가 면역증, 즉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갑자기 잘 있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있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막 오작동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약하게 그리고 그렇게 오작동이 쉽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몸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떠한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그 트리거가 뭔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유전인가 해서 유전에 대해서도 아주 열심히 연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의 유전이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 결과들이 밝히고 있어요. 이런 유전 결과들, 즉 이러한 진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빠나 엄마로부터 나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염증이 쌓인 진이나 그리고 다른 질병에 더 잘 걸리게 생긴 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패스돼서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진이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서 새로운 진으로 고쳐지고 그리고 그러한 진들이
우리 세포를 만드는데 쓰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빙성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잘 살다가 갑자기 우리 몸에 있는 유전 때문에 그 유전자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로또에 걸리는 것 같이 갑자기 잘 있다가 로또에 걸려서 잘 사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거는 병이 걸리는 진이 켜지면서 그냥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정말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찬스로 사는 거예요. 잘 살다가 하나의 어떠한 랜덤적인 찬스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빠 엄마가 이제 몸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염증이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을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신빙성, 즉 유전에 대한 신빙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유력한 트리거가 바이러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가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바이러스들 중에서 특별히 이 한 바이러스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앱스틴-발 바이러스입니다. 이 EBV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 중에서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연구들을 더 강하게 백업해주는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100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군인들이 맨 처음에 군에 들어갈 때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매후 2년마다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군인들 중에서 다발성 경화증이 걸린 사람이 801명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이 801명 중에 800명에서 이 EBV 바이러스의 항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틀린 거는 EBV 바이러스의 항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신경에 문제가 일어났다. 즉 우리의 뇌신경이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고 그 지방막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피검사의 수치가 있었어요. 이 피검사의 수치가 EBV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EBV 바이러스 걸리고 나서 몇 년 후에는 뇌세포가 점점 병들어가는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발성 경화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키는 메인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지금까지의 치료 방법은 병원에서의 치료 방법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억누르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면역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즉 거의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치료제만을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발성 경화증이 완치가 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면역 시스템을 그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다시 재활동을 똑바로 활동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치료 방법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발성 경화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이러스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써서 그 치료를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골수를 강하게 해줘서 그 골수에서 제대로 된 면역 시스템, 즉 백혈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골수가 제대로 된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잘못 오작동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염증이 있는 뇌신경 세포와 뇌신경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먼저 치료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뇌신경과 뇌신경 옆으로 가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에게 생긴 염증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깔아앉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골수를 튼튼하게 해줘서 그 골수에서 이제는 건강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튼튼한 백혈구를 많이 생성해서 이 EBV 바이러스를 죽이면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때 다발성 경화증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하시려면은 아주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느 정도의 채식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수 이런 걸로는 어느 정도의 증상의 완화는 줄 수 있지만은 치료를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건강요원에 오셔서 제대로 배우시고 그리고 이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셔서 그것을 해 나갈 때에 다발성 경화증은 점점 나아지고 나중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